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기능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출시가 되었을 때 이 데이터를 주고 현재 동영상을 올렸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피키피디입니다. 유튜브가 크리에이터가 시청 지속 시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 스튜디오 보존 카드인데요. 사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 유튜브 스튜디오 보존 카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능은 어떻고 이 기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스튜디오 보존 카드란 이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게 되면 시청자 또는 구독자들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되고, 이 시청할 때 시청자 지속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청자 지속 시간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분석해주는 업데이트된 기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페이지에 오면 이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그냥 그래프였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실적이라고 해서 이 보존 카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최근 날짜까지 해갖고 조회수가 이렇게 됐고, 이런 패턴으로 기존의 내 시청자들이 내 동영상을 봐주고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준 패턴이 이 보존 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눈에 일반적으로 나의 그 동영상 그 시청 지속 시간을 보면서 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실적에 비례해서 조금 더 올라갔는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리고 하락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이례적인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동영상이 만약에 아래에 이렇게 라인이 거졌다면 기존에 보다 조금 더 낮게 어느 날에 조금 더 안 좋게 됐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동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셔야 하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관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동영상들 중에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럼 왼쪽 부분에 이 메뉴가 있죠. 이 메뉴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클릭해 줍니다. 현재 동영상이 이 파란색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시청 지속 시간, 현재 동영상. 그래서 위로 이제 마우스 오버 해보시면 이 63% 일반적인 지속 시간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여기는 보이죠. 그래서 표를 보면 52%의 시청자가 약 30초 지점에서도 시청을 지속하여 일반적인 실적과 같습니다. 다른 동영상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서 분석 페이지로 이제 보내게 되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차트 가이드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 시청 지속 시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되감기를 통해서 시퀀스를 여러 번 시청할 수도 있으므로 비율이 100%는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차트에서 일반적인 시청 지속 시간 위에 수평이라면, 이 라인이 수평이라면 시청자가 해당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아래 일반 지속 시간이 이렇게 있고 점진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것은 시청자가 지나가면서 관심을 조금씩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모서리가 뿅끝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동영상의 한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이 더 많은 시청자가 시청 또는 재시청했거나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잘했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해서 말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반대로 하락 구간에서는 시청자가 동영상의 특정 부분에서 건너뛰기나 이탈을 하면 이렇게 온폭 들어가는 이런 라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지속 시간은 길이가 비슷한 내 최근 동영상을 비교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4분을 넘긴 거예요. 그럼 비슷한 동영상 중에 찾아서 그 동영상과 비슷한 것을 찾아서 요거를 같이 오버랩 시켜준 거죠. 그래서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차트가 나오더라.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차트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에 가볼게요. 그러면 자르기 동영상에 딱 가보면
분석에 가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지속 시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글자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 길이가 비슷한 최근 동영상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지속 시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올리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 지금 올린 거는 6분 37초인데 이거와 비슷한 그런 그 동영상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실적의 이 두께, 회색 두께를 보시면서 이 두께가 어떻게 표시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합니다. 이 구간은요, 어떻게 형성하느냐면요, 동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이 동영상을 길게 보면 이 세그멘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그멘트에서 나눈 곳에서 이 시청자들이 많이 봤던 최고의 그 시청 지속 시간을 냈던 그 지점을 정한 후에 다 그 지점을 이제 찍어서 만들겠죠. 그래서 이 세그멘트들을 다 합쳐서 연속 세그멘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최고로 시청 시간이 지속 시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을 만들어서 합쳐서 밴드화 시켜서 보여줘서 그 밴드의 길이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하죠? 이 일반적인 실적을 표현할 때는요, 이 비슷한 길이의 동영상을 최근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뽑아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시청 시간을 냈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조합해서 밴드를 만들어줘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분짜리 동영상을 올리고 최근에 9분, 10분 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영상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밴드화 시켜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일반적인 지속 시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올렸던 그 동영상의 그런 길이의 기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기능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는 만약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을 때 이 데이터를 주고 현재 동영상을 올렸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분짜리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한 며칠 전에 최근에 10분, 9분 몇 초짜리 동영상 올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를 보면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올라갔을 때 그 시점을 한번 보고, 그런데 내 거 동영상을 보니까 요번에 올린 건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 기존에 올렸던 동영상이 왜 올라갔는지 딱 보니까 이 동영상을 총괄해서 딱 찝고 말하는 그 요점만 말하는 부분을 앞에 추가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도를 가지고 내 유튜브 전체를 좀 끌고 가는 그거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이번에는 그거를 뺐네. 내가 이번엔 추가해봐야지. 약간 이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왔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영상의 시청 시간과 비슷하네, 아니네, 떨어졌네, 됐네, 이런 거를 보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가시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키피디였고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는 덤입니다.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피키피디였습니다. 바이 가이즈.